자, 계속 보시죠. 289페이지.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것도 자, 했던 거 다시 복습하고 이런 식입니다. 자, 신청 이거죠. 자, 무슨 신청? 방문 신청이 있었고 전자 신청 이랬습니다. 자, 이 신청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자, 대신할 수도 있고, 자, 대신, 자,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의 대위, 신탁 등기소 대위, 건물 매실 대위, 토지 수에서 대위. 다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자,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상속 등기, 포괄 승계인 등기, 유증. 자, 뭔 증 떴어? 유증, 자동. 그렇지, 공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당사자가 신청을 하건 대리인을 보내건 대신하건 포괄 승계인이 신청하건 이게 방문이 지금 출석이잖아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방문을 하라고 하는 말은 구술로 된다야 안 된다야? 이게 안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직접 방문하시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든지. 그러면 방문 신청을 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신청할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와서 구술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등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제 등기법이 5G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5G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5G가 뭐였어요? 5G가 뭐가? 부동산이. 그렇지, 부동산이 뭐지? 자, 등기가 뭐지? 이거 있잖아요. 자, 또 그렇지, 어디로 가지? 관할. 어떻게 하지? 방법. 네 가지. 이거 있죠? 마지막이 뭐예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 이것까지 끝난다니까요. 아시겠죠? 이걸 서류인데 그걸 전부 정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문 신청한다면요. 등기소 가서 뭘 내야 합니까? 신청서를 내야 되잖아, 직접. 그죠? 그런데 이게 전자신청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컴퓨터에다가 서류를 낸다 이 표현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전자신청이면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와 얘를 묶어서 뭔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어디서 출제된다고 그랬으니까? 방문 신청에서 출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빨리 개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으로 자, 정보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살짝만 바꿔주면 돼.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신청, 서절.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다시 플러스 첨부 정보를 뭐야 이러지 말고 어떤 서면이 필요합니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봐보세요. 대장 정보, 주민등록 정보 다 바꿔버리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대장 종이야 종이. 그냥 방문 신청할 때는 다 그 서류를 떼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전자신청 때문에 그냥 서라고 붙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정보란 말만 넣었다 뿐이다. 그럼 어쨌든 전자신청만 가지고 출제할 거니까. 그리고 99%가 다 방문 신청인데요. 그러면 빨리 정리하는 방법 뭘로 하면 돼? 전부 다 서로 바꿔버리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해볼까 하나씩. 어떤 서류가 필요할 건지. 그러면 제일 먼저 등기소 가서 등기하려면 뭘 내야 됩니까? 신청서부터 내야 되겠지. 그래서 신청서 내라고. 그러니까 신청 정보 제가 뭐로 바꿔놨습니까? 신청서열. 신청서 이거 가지고 오라는 소리고. 그리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랬습니다. 서면이야. 그러면 등기 원인은 이유정. 그렇죠. 이 등기를 신청한 이유가 뭐냐? 계약했는데요. 구술로 안 된다고. 그 계약서 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 했는데 등기 의무자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뭘 가지고 오셔야 돼?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오시라. 등기 필증에. 이거 필요하더라. 이게 되는 거고. 다시 4번.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이랬잖아요. 자, 순서 좀 봐보세요. 순서. 자, 둘이 뭘 썼을까요? 계약서를 썼겠지. 하나 남았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A 앞으로 이전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갑이 을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죠.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원인, 힘들잖아 말이. 이유.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이거 목적이 되는 거고, 자, 이 등기를 신청한 이유는 매매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시라 이 소리예요. 등기소 갈 때 다시. 그리고 와서 등기소 가서 뭘 내야 됩니까? 신청서를 내라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공번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등기 의무자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누구 생각이 궁금하다고요? 얘 생각이 궁금하잖아. 그러면 등기는 야 너 진짜 이전해 줄 거야? 진정서 받고 차원에서 뭐 들고 오시라고? 필증. 그래서 등기필 정보 가지고 오시라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봐보세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4번인데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이랬잖아요. 얘가 말이죠. 만약에 미성년자야.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성년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넘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자 미성년자면 부모가 있겠네. 자 부모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법정 대리인 부모. 그래서 미성년자가 이걸 하고자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계약서 들고 왔어요. 신청서 냈어요. 등기필 정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의무자가 봤더니 딱 주민등록번호 보니까 미성년자야. 그러면 아버지의 뭐가? 동의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동의서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알겠죠? 자 그리고 5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가 이랬습니다. 근데 얘들이 직접 오는 게 얘들이 직접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법무사를 통할 수 있지. 그럼 얘가 지금 대리인이 와서 등기를 신청해 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구술로 돼야 안 돼? 안 돼. 다 서면이야. 그럼 뭐 들고 오라는 소리입니까? 위, 임장 이게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서류들이. 자, 다시. 자, 6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주소를 증명한 정보 이랬나요? 자, 어렵지 않아요. 봐보세요. 어렵지 않아.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미성년자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좀 지웁시다. 이렇게 여기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등기 후에 기록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등기 후에 기록되는 사람은 을이 좀 기록되겠죠. 자, 을이 이렇게 기록될 거야. 그러면 을을 기록할 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주소를 적을 건데 자, 주소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계약서에도 보면 주소 나와 있겠지. 다시요. 신청서에도 주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왜? 사람 표시니까. 근데 포인트는 계약서건 신청서건 얘들이 쓴 거잖아. 얘들이 지네들이 손을 적은 거 아닙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주소를 적었는데 얘네들이 주소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들의 주소는 어디를 떼보면 정확히 알아?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안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이름을 새로이 등기부에 뭐 하고자 할 때 기록하고자 할 때 주소를 적어야 되니까 주소를 적기 전에 얘들의 주소를 확인하고 싶다고. 얘들이 적은 걸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얘들이 적은 주소가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적겠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7번. 등기 권리자의 이랬는데, 등기 권리자의 부동산 등록번호를 증명한 정보 이랬나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을 표시할 때는 뭘 적어야 돼요, 이거? 주민번호를 적어야 이름만 가지고는 특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한 사람으로 특정이 되는 건 이 주민등록번호일 거라고요. 근데 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수가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겹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수가 있다?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름만 갖고 안 되지. 토마스가 취득했습니다. 이상하잖아. 왜? 토마스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을 뭐 할 때 등기할 때 쓸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등록번호 하나 받아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부동산 등록번호는 이 등록번호는 무슨 번호가 없을 때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이게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번호가 있으면 뭘 가지고 주민번호를 적어주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뭘 가지고 오면 돼?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렇게요. 8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랬는데 좀 봅시다. 자, 계약서에도 부동산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부동산 표시가 돼 있겠지. 이 부동산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신청서에도 부동산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부동산 신청 등기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도 얘들이 한 거지. 신청서에 적는 것도 얘들이죠.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표시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장 가지고 확인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대장을 떼가지고 오시면 대장과 확인해보고 줄게요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자, 대위 신청하는 경우 대위 원인을 증명한 정보 이거 기억납니까? 채권자 대위. 그리고 내가 채권자는 사실 이걸로 돼 안 돼. 안 되고 깔끔하게 계약서 들고 오시라고 해. 대위 원인을 증명한 정보 저를 믿으세요. 잠시만. 자, 그리고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서 그랬는데 자, 한 번만 더 그려볼까요? 자, 다시요. 자,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죠. 자, 등기소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의 생각이 궁금하다? 예지에 진진진진 진짜 이전해 줄 거야 이 소리예요. 진정성 확보.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있다면 너 진짜야?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 등기 의무자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뭘 가지고 오셔야 돼?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 지금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2중, 3중을 하고 싶어 해요. 진정성 확보. 진짜야 이걸.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있다면 이 등기필 정보만 가지고 안 되고 다시 뭐까지 떼오라고 그래? 이걸 떼오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주는 자가 등기필 정보도 가지고 오고 인감증명서까지 떼가지고 왔다면 진짜 넘겨줄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몇 가지로 팍 빠진 거지 이게.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는 등기 신청이라면 자동적으로 뭘 가지고 오셔야 하고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하고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이 인감까지 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11번 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그랬는데 부동산 일부만 용익, 사용, 수익, 용익 할 수 있지. 3층짜리 건물에서 1층만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층만 세를 줄 수 있죠. 그러면 1층에다가 제가 전세 있는데요. 등기해 주세요. 안 된다고. 1층인지 2층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뭘 가지고 오셔야 돼? 도면.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강의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큰 틀은 잡아놨어요. 이렇게 하고서 바로 신청서부터 쭉쭉쭉 설명을 하면 나중 되면 머릿속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자 일단 암기부터 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신원필과 허대주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어색한 눈빛을 보내면 나는 어쩌라는 겁니까? 자, 다시. 자, 등기 신청 첨부 서류에서 자, 두 사람 이름이 있는데 자 해봅시다. 시작. 신원필과 짝꿍 허대주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걸 안 해놓으면 다음 주에 인감증명서를 할 건데 인감증명서로 가면 암기 코드가 소가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가필하고 신원필 헷갈리면 안 돼. 자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암기해 그냥. 자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 자 시작. 신원필 짝꿍 허대주가 있는데 이 두 녀석이 등대 위에 있다니까.
어휴, 참. 자, 어떻게? 등대 위에 서가지고, 자, 불을 밝히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인도하고 있다고. 아이, 맞나. 소리 오그라들려고 그래, 지금. 자, 선들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암기를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다시요. 자, 시작. 신원필, 허대주. 자, 우리 그 교재 보면 그대로 돼 있을 때, 신원필, 어떻게? 허대주까지 나와요, 허대주까지. 되겠죠? 자, 자꾸 어떻게 시작? 신원필, 허대주가 어디 위에서? 등, 배 위에서 이리 오세요라고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 시작 돼? 해봅시다. 신이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것만 안겨고 다닌다니까? 신원필, 허대주, 등대 위, 인도. 뭐예요? 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신은 뭐예요? 신청서가 필요한 소리고, 자, 원인은 뭐예요?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계약서 들고 오라는 소리고, 필은 뭐예요? 필. 등기 의무자가 필증 가지고 오라는 소리고, 자, 허는 뭐예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가지고 오라는 소리고, 대는 대리권.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권을 증명한 서면이고, 주는 뭐예요? 주소를 증명한 서면, 주민등 등초본 떼오라는 소리고, 자, 등은 뭐예요? 주민번호가 없다면 등록번호 받아오시라는 소리고, 대는 대위 신청이라면 대위 원인을, 대장이 필요한 거지. 대장 필요하고, 위가 뭐야? 자, 대위 신청이라면 대위 원인을 증명한 서면이고, 자, 이는 뭐고?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고, 돈은 뭐가 필요하고?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이거. 암기요? 됐습니까?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시작. 신원필, 허대주, 등대 위, 인도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신청서부터. 신청서. 등기를 하려면 일단 등기소 와가지고 자, 신청서를 내세요. 이거잖아요. 신청서. 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가 보이면 뭐로 바꿔? 신청서 및 첨부 정보, 첨부 서류를 갖다 내라고. 됐습니다. 제출하는 방문 신청 외에 하나 했습니다. 신청서. 자, 작성은 어떻게 할래? 그랬는데. 자, 당사자가 직접 했다면 신청인이 작성하시면 되고, 누구를 보낼 수 있다고 그랬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면 대리인이 신청서를 쓰겠죠. 그래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자, 기명, 날인, 이름 쓰고 도장 찍거나 아니면 사인하시라고. 신청서. 됐습니다. 자, 장수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일건 일신청 정보 제공 이랬잖아요. 막 짜증이잖아, 말이. 그러니까 정보를 뭐로 바꾸면 돼? 서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서를 내세요. 이걸 일건 일신청서 작성 뒤 일건 일신청 정보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다. 자, 갑 토지 가지고 갑 토지 위에 갑 건물이 있는데 아마 지금 개론 시간 또는 민법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무슨 부동산? 별개 부동산으로 다룬다 이랬죠.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별개로 봐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을과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일건 일신청서 작성지라고 했으니까 자, 원칙대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자, 을은 건물 이전에 오겠지? 됐나요? 자, 토지도 이전하겠죠? 그러면 원칙은 건물 이전해 주세요. 건물 이전 등기 신청서 이래야 되고 또 뭘 받아와야 돼? 토지도. 그러니까 토지도 받아올 거예요. 토지 이전 신청서 이렇게 각각 작성을 해야 된다고. 건마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건 원칙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무슨 신청? 일괄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 했더니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부동산이 지금 두 개 아닙니까? 이렇더라도 자, 이유가 뭐예요? 이유, 원인은 매매죠. 건물도 매매, 토지도 매매 같이. 그리고 자, 목적은 뭐 받아오는 거예요? 이전 받아올 목적 아닙니까? 매매를 한 이유, 이거 매매는 이유고 목적은 최종적으로 이전이지. 그러면 건물도 이전, 토지도 이전, 목적이 같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면 부동산 소재지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같은 거지. 어떻게 해야 죠? 어디? 관할, 등기소가 뭐 하고? 동일하고 또 뭐? 이유가 같고 목적도 같다면 부동산이 여러 개이더라도 하나로 갈 수 있다. 무슨 신청? 일괄 신청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이거죠. 일괄 신청. 자, 토지 적고 어떻게? 건물 표시하고 무슨 전 해주세요? 이전 해주세요. 끝난다 이거예요. 이걸 무슨 신청이라고 그래요? 일괄 신청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칙은 일건 일신청서 작성의 원칙인데, 자 불러보세요. 뭐뭐 시작. 원의 목적 관할 시작. 원의 목적 관할 원의 목적 관할 이 세 가지가 같다. 그러면 부동산이 여러 개이라도 무슨 신청이 되더라? 일괄 신청이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인이 있는데요. 신청서에 간인. 자, 여기는 포인트가 시험 문제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는 시험 문제 포인트가 간인이냐 정정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간인과 정정과 구별. 그러면 간이란 말은 한자가 간자가 사이간자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가 여러 장이면 빠진 게 없는지 보려고 중간에 도장 찍는 거예요. 그걸 간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도장 됐습니다. 그러면 간이란다는 말은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도장만 찍는 거잖아. 그래서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 하고 그 등기권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누가 해도 돼? 1인이 간인해도 돼? 그런데 등기 신청의 정정은 다른 말이에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를 뭐 정정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전원이 날인하거나 사인을 해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지분이. 이대로 해달라고 자 등기소에 요청했습니다. 그게 신청서예요. 신청서라는 말 뜻이 이렇게 등기 좀 해줄래요? 이 말이야 지금. 신청한다는 게 신청서라는 게. 그래서 자 신청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등기안에 주면 돼. 근데 갑자기 병과 정이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서 을에게 너 신청서 들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둘이 화장실 갔다니까. 근데 을이 가만히 신청서를 보고 있다가 두리번 하고 있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말이죠. 낼름. 자, 지분을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요. 이건 고치는 거잖아. 정. 이걸 정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고친다는 말은 바뀌었잖아 이게.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인이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고치고 싶으면 전원이 다 하라고. 이렇게 동의했다고 도장 찍든지 사인하든지 이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와 얘를 바꿔버릴 거거든.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면 자, 봐봐요. 정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잖아. 전원이 찌읒 이렇게 전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봐봐 간인 글자 봐봐 간 인이잖아 인. 간 인이잖아. 그러니까 1인이라고. 나도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틀리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간 인이잖아 인. 그러니까 1인이 해도 된다니까. 근데 정이잖아. 즉 전원이 하시면 됐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아.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 방금 설명했던 게 289페이지에 가보면 자, 일건 1신청주의 했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290페이지 가볼까요? 자, 넓혀보기 보니까 일괄 신청의 요건 그랬나요? 자, 세 가지 불러봐요. 뭐요? 시작. 관할, 목적, 원인이죠. 했잖아, 이거. 자, 그거 했고요. 자, 그리고 290페이지에 가보면 신청서 정보를 뭐로만 딱 바꾸면 돼? 서로만 바꾸면 되겠죠. 자, 신청서의 내용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뭐요? 필요적 정보사항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자, 그러면 필요적이 있고요. 필요적이 있고
자, 임의적이 있는데, 임의적. 자, 292페이지. 임의적 정보사항 있죠? 이걸 어거지로 암기하면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머리가 터져버려. 그러니까 이걸 문수로 이걸 암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필요적은 뭐고, 임의적은 뭔지 그 뜻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필요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작업될 사항이라고.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신청서부터 내야 되잖아요. 그 신청서에 반드시 나와야 될 사항이라고. 그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신청서에 적어야 될 사항. 지금 요즘 은행을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말이죠. 제 경험에 의하면 은행 가서 제가 카드를 하나 발급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은행원들이 그 카드 발급 신청서를 주면서 그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찍찍 그어줬다고. 무슨 말이야? 거기다가 반드시 우리가 적어야만 그 카드 발급이 돼. 반드시 적어야 될 사항. 그걸 필요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어떤 등기를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우리가 적는 거잖아요. 다른 뜻이 아니라 신청서라는 게 등기관한테 이렇게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적는 거라고. 그걸 신청서라고 그래? 그러면 그 신청서에 반드시 적혀져 있어야 될 사항을 뭐라고 그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되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적혀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어요. 그러면 필요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필요적인지를.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필요적 재산. 이 부동산 등기해달라고 부동산을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계속 했던 말이 제가 첫 주 때부터 저도 알아요. 토지 표시, 건물 표시, 사람 표시가 시험에 나오겠어? 그걸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기억을 해놔야 뒤로 갈수록 양이 확확 준다고. 이해하려고 제가 암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왔잖아요, 이게. 자, 토지 표시. 그렇지.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소지지면은 나와야 된다고, 이게. 최소한 이 네 가지는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가지는. 다시. 이렇게 표시하라는 소리고. 자, 건물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 표시는? 시작. 소지 구정면으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기억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소지지면, 소지 구정면. 소지지면, 소지 구정면이. 자, 수개의 건물이 있대. 그러면 뭘 적으라고요? 신청서에다가 번호도 적으래. 왜 그러냐면,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주소가 어떻게 되지? 맞아. 502호지, 내가? 맞아. 근데, 자, 제가 103동 502호 살거든요. 그 103동이 번호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 502호가 여러 개가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5층이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502호냐라고 특정시켜야 되니까. 한 개면 번호가 필요 없어. 근데 건물이 몇 개라면 수개면 몇 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번호를까지 적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속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잡아봐봐. 저 좀 봐줘. 건물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시작. 소지, 구종면은 나와야 돼. 근데 부속 건물도 건물이잖아요. 부속이니까 붙었다는 거잖아. 근데 표시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소재와 지번이 아니 보이지? 왜 안 보여요? 같을 거잖아. 주건물과 같을 거잖아, 소재 지번은. 그래서 부속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와 지번을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이렇게 가서 적으시라고 등기소 가서. 이렇게요. 다시. 자, 구분 건물, 한동 건물 이렇게 적을 거고 전유분 보세요. 자, 아파트 생각하셔. 암기하지 마, 여기는요. 자, 번호 구조 면적이네. 그러면 전유분에 지금 뭐가 또 안 보여? 소재와 지번이 아니 보이죠? 안 보이잖아, 이게. 답 나왔네. 건물 중에서 말이죠. 건물 중에서 소재와 지번을 표시하지 않는 게 두 가지야. 무슨 건물? 부속 건물하고 어디는? 전유 부분은 뭘 적지 않아? 소재와 지번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뭐예요? 시작. 부속 건물과 전유 부분은 소재와 지번을 적어 안 적어? 안 적어. 근데 이걸 적어야 한다고 틀린 거지. 문제 스타일 좀 익히고 있습니다. 다시. 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그랬으니까 계약을 한 날짜를 적으라는 소리고 등기의 목적 이걸 적으라는 소리예요. 이전이냐 설정이냐 뭐냐 이것들 적으라는 소리고 자 그리고 신청인 사람이죠. 사람 여기가 이제 어렵고 중요한데 사람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번호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했어, 공부를. 주민번호가 없대. 없으면 뭐 적어라? 등록번호. 등록번호 이렇게요. 자, 그리고 법인. 현대, 삼성, LG가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자, 명칭, 사무소, 부동산. 법인은 주민번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등록번호에. 자, 그리고 비법인 사단재단 그랬나요? 이거 공부했어요. 비법인 사단 대표주자가 뭐예요? 235. 야, 지금 3주째 수업을 하는데 235가 아직 없다고? 나 삐졌어요. 삐졌어, 이제. 이승현을 사랑하는 모임. 있어요? 좋아요. 자,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235 명의의 땅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235도 마찬가지 주민번호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없으면 뭐 가지고 오라고? 부동산 등록번호인데요. 자, 여기는 자, 여러분들 그 기본서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본서. 자, 기본서에 가보면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봐보세요. 자, 3번 있어, 3번. 3번. 거기다 기본서에다 체크하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으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그 뒤에다가, 자, 비법인 적어보실래, 이거? 이거 적어봐, 이거. 이대로 똑같이. 비법인 사단, 재단, 여기, 이거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비법인 사단, 재단, 이거 적었습니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라는 게 235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235는 실체가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대표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자가 신청을 할 때예요. 신청. 이때는 이 대표자의 자, 성명,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 주민번호를. 나와, 내주세요. 자, 그리고 내 수업 들은 학생들만 다 맡겨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뭔가 좀 차이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자, 비교해 봅시다. 비법인이 있고, 자, 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이건 비법인이건 다 누가 해야 됩니까? 대표자가 해야 될 거잖아요. 등기소에 와서. 자, 근데 법인일 때는 대표자에 뭐만 적어? 성명하고 주소만 적고요. 자, 무슨 번호를 지금 안 적고 있어? 주민번호는 안 적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책에. 그러면 자, 하나 더 봅시다. 4번부터. 4번에 가보니까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시작? 성명, 주소만 있죠? 그러면 무슨 번호 없어? 주민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는데 자, 이 상태입니다. 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사람은 을이죠. 그러면 자, 봐봐요. 을이 들어올 거야, 이게. 그러면 등기부에 사람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명, 주소, 무슨 번호가? 주민번호가 이게 들어와야 특정이 되지.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언제 필요하냐면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특정시키고 싶을 때 한 사람은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주민번호가.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 신청을 얘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 대리인이 신청을 해. 자, 보셔봐. 그러면 대리인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주민번호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인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가 대리인의 주민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적을 필요가 없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청서에 주민번호가 나올 때는 언제 나온다고? 기록되어지는 자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셔봐. 여기 보셔봐. 자, 그러니까 법인 보셔. 법인도 마찬가지 대표자가 신청을 하지만 기록되는 건 법인이잖아.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필요 없다니까. 알겠죠 이제? 그러면 법인에서도 대표자 주민번호가 필요 없고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리인이 신청했다는 말은 대리인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주민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비법인은 필요하다니까.
비법인은 필요도 있잖아요, 지금.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주인번호를. 왜 그래, 왜. 법인은 안 적어도 돼. 근데 비법인은 대표자가 신청할 거 맞아요. 근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이유가 법인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법인과 비법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설립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설립등기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누군지 알아. 등기부를 떼와야 되거든. 근데 비법인은 등기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이제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친목 모임인데 무슨 5, 600만 원 들여서 설립등기를 하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 친목 모임인데 근데 문제가 자, 봅시다. 235 모임이 있어. 비법인 사단 친목 모임. 235의 회장이 이승현이야. 그런데 회원 중에도 이승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명만 적어버리면 이게 대표자인지 회원인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구별하려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라, 이런 취지예요.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기가 쉬워, 시험 문제. 그러니까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인 게 맞아요. 그러면 대표자 뭐만 적어주면 돼? 성명, 주소만 신청해서 적어주면 되는데 비법인 사단일 때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할 텐데 그때는 뭐까지 다 적어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자,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요. 누구예요? 법인의 대표자 대리. 됐습니까? 법인의 대표자 대리는 주민등록번호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리 포함으로 뻔하겠지 이제. 자, 정리했으니까 대리는 등급에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민번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요. 자, 여기 보세요. 단 누구? 비법인 사단의 경우 법인이야, 비법인이야? 비법인이야. 법인의 대표자는 주민번호 적을 필요 없어. 근데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자, 대위 신청 됐어.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명칭, 주소 이런 것들 눌러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등기 관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랬습니다. 지분을 기록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이거 해드렸는데 등기필 정보 누가 있으면 등기 의무자가 있는 등기 신청이라면 뭐 적으라고 그랬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서 296페이지 가면 있어요. 오늘 이것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죠. 자, 이게 지금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그리고 완료 통지서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속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모양새가. 그래서 등기필 정보지에서 권리자가 박준수가 돼 있고, 자, 부착 기준자로 해서 비밀번호 딱 돼 있죠. 1년번호 나와 있고, 그 비밀번호 개수가 50개예요. 거기가 흰색 스티커로 딱 붙여져 있어. 이해됐습니다? 이거 누가 가지고 있다고? 등기 의무자한테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어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해. 의무자가 있대. 그러면 50개 중에서 임의적으로 자기가 아무거나 선택해서 적으면 된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다? 어디다가 적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신청서에다가 적으라고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는 등기 신청이라면 그 신청서에 뭐가 적혀 있어야 돼? 등기필 정보, 이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가 적혀 있어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건 지금 하지 않을게요. 임의적 기재 사항은 자, 뜻은 뭐냐면 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되고 아니 적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필요적은 뭐였어요? 반드시 나와야 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눈으로 한 번만 보실까요? 자, 설명 다 했고. 자, 잠깐만. 자, 여러분들 교재 290페이지 가보세요. 빨리 확인해 봅시다, 이제. 자, 눈으로 보세요. 확인. 자, 제일 아래쪽에 가보면 필요적 정보사항 있죠.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적어야 될 사항. 부동산에 표시 있습니까? 자, 토지 표시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건물 표시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구분모를 표시하라고 그랬고, 자, 그리고 291페이지. 니은번에 가보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로서 이랬잖아요. 거기 소재 집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동산 등록번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신청인이 법인일 때는 누가 신청을 해줘야 돼? 대표자가? 그러면 대표자가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민번호 필요 없어? 비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번호 필요해? 자, 4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랬습니까? 대리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주민번호 필요 있어? 없어? 그리고 계약 5번 계약서 쓴 날짜에 연월일 그리고 목적이 뭐냐 이전이냐 뭐냐 이거고 그리고 뭐 7번 등기 의무자가 있다면 뭘 적어야 되고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하고 8번 등기소 표시는 이미 되어 있어요. 어디에? 신청서에. 찍혀 있다고. 인쇄가 되어 있고 자 마지막에 신청 연월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날짜 적고 이렇게 사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라 이 소리 신청서. 할 수 있겠죠? 자 넘기시고 그리고 292페이지에 가보면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잖아요. 이거거든.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사항과 다르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이를 신청 기재하지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약정이 없으면 안 해도 된대. 안 적어도 된대. 등기 원인 정서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신청서는 부동산 등기법 29조 5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부분 기출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자 각하한다. 말이 겁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혹시 다시 오게 되면 그때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압축된 게 있거든. 자 그걸로 자 아무튼 이거 기본서로 합시다 이번에는. 자 292페이지에 임의적 정보사항이라고 박스 처리돼 있죠. 그것만 눈으로 일단 익혀두시면 된다. 그러니까 개념을 이걸 어거지로 암기가 절대로 안 돼.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적어도 되고 일단 아니 적어도 된다. 신청서에다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에 뭐가 나와 표현 봐봐요. 계약서에 적혀지잖아? 그러면 신청서에 똑같이 적어라 이거예요. 왜? 우리 좀 전에 보니까 등기관 하는 일이 뭐예요? 계약서와 신청서가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잖아. 근데 계약서에는 적혀져 있는데 신청서에 안 적혀지면 표시가 안 맞지. 그거 등기 안 해준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눈으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 정도만 하십니다. 자, 넘기시고. 자, 그리고 298페이지에 가보면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가 있나요? 간단해요. 간단해.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 이랬네요.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 자, 원인이란 말이 보이면 이유야, 이유. 너 왜 하냐 이 소리거든 지금. 너 이게 등기 왜 하는 건데 뭐라고 못해? 계약했어요 이 말이거든 지금.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니까 서면이겠지. 이거 아닐까요? 그러면 자 어떤 애들이 등기소 와가지고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관을 물어보겠지. 왜냐? 너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계약했는데요? 이렇게. 구술로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계약을 했는데요. 그걸 증명하는 서류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계약서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만약에 원인이 매매계약서 들고 오라고. 증여를 원인으로 지금 이전하려면 증여계약서 들고 오시라고. 다시 공유물 분할할 거야. 그리고 왜 하느냐? 그러면 공유물 분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들고 오시라 이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했대. 이걸 지금 할 수는 없고 민법 시간 가서 배우세요. 자, 명의신탁을 해지했대. 그러면 해지했다는 증서를 가지고 오라 이 소리예요. 아무튼 이걸 왜 신청하냐? 이유가 되는 종이를 가지고 오시면 된다. 그러면 포인트는 앞으로 뒤에 무슨사가 붙었다. 계약서. 뭐라고요? 계약서. 계약서가 붙으면 다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원인 서면이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 때 그러면 너 왜 가등기 신청하냐? 이거예요 지금. 했는데요? 안 된다니까. 다 뭘로 증명하시라고? 서면으로 증명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예약서, 가등기 예약이잖아. 이거 들고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요. 자, 말소 등기를 한대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저당권을 지울 거야. 말소 등기 하러 왔어요. 그럼 물어보겠지. 왜 하냐? 이렇게. 너 왜 말소 등기 왜 하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돈 다 받았는데요?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소비대차 계약권 그릇들이 해지가 됐어요. 돈 다 갚았어요? 받았어요? 그거 들고 오시라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수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용됐는데요? 말로 안 되고, 협의수용이라면 협의성립 확인서가, 강제수용이면 강제수용, 이거 재결서를 가지고 오시면 된다. 암기하지 마세요. 자, 매각이야. 경매됐다고, 경매를 받아서 내가 이전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경매를 받았는데요, 이거야.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 받았거든요. 그 문서. 그거 들고 오시라고. 암기하지 말고. 자, 판결입니다. 판결. 그러면 어떻게? 판결서 들고 오시라고. 판결서. 그런데 말이죠. 가가 붙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라 가가 붙은 거 가지고 와서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등기하는 뭐라고 그래? 가 이런다니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가자가 붙은 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시죠. 이건 판결을 떼는 거고 가압류, 가처분이잖아요. 근데 왜 가압류, 가처분 하냐? 그 이유가 서면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하라는데요? 이렇게. 그 서류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잉잉 울고 있지 말고 이런 서류들 떼가지고 오시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고자 해요. 그러면 사람의 표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인천에 살고 있다가 지금 서울로 이사 갔거든요. 등기소 가서 아무리 제가 이사 갔거든요. 안 된다고. 그러면 이사를 갔다는 걸 증명하라고. 그러면 뭘 떼보면 돼?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보면 이사 간 게 나오겠지. 그래야 이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원인 증서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부동산 표시가 바뀌었어요. 아이고 면적이 줄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말했지만 돼 안 돼? 안 돼. 우습끔하게 깔끔하게 대장 떼오라고요. 할 수 있나요 지금? 자, 이런 것들에 자, 이게 원인 증서가 되겠습니다. 원인 증서가.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자, 어디를 하나만 딱 보고 계시면 되냐면 299페이지 가보세요. 299페이지 가보면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 예 있죠. 그 박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만 해봅시다. 다시 법률행위 성립을 증명한 정보는 소유권 이전이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전되는 이유가 뭐야? 계약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약 이거죠. 자, 상속이면 상속제나 불알 여비서 다 배울 거예요. 이것도. 자, 가등기를 하러 왔다고 등기소에. 그러면 등기하는 물어봐야 되겠지. 왜 하냐 이렇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계약했는데요 이렇게. 예약서 들고 오시면 되고 권리 설정 다 계약서 약속이에요. 계약서란 말이 붙으면 전부 다 뭐다? 원인 증서가 된다. 눈으로만 익혀두시면 되고 자, 뭐 그리고 말소 등기는 뭐 해지 증서도 다 가지고 오시면 되고 수익이면 수용됐다는 걸 증명하라는 소리고 경매됐다면 경매가 됐다는 소리로 가지고 와서 증명하시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자, 299페이지 가보면 4번에 거민이 있나요? 자, 거민부터 10분 쉬었다겠습니다.